뭔가 공중부양해 있는 느낌이에요. 숲 위에 떠 있는 느낌? 야, 드디어 프라하에 입성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역사와 문화, 예술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나라 체코. 천년의 긴 세월을 간직한 문화예술의 도시 프라하. 이 건물이 나한테는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황금빛 라거의 역사가 시작된 풀전으로 갑니다. 비밀스럽게 숨겨온 체코의 아름다운 대자연으로 떠나는 시간. 저는 지금 체코로 떠납니다. 유럽의 짙은 감성이 묻어나는 나라 체코까지는 비행기로 약 11시간. 동서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중세시대에 이미 번성을 이루었던 나라. 체코에서의 첫 여정은 천년의 고도 프라하에서 시작합니다. 천년 세월의 긴 역사를 품고 흐르는 도시 프라하. 중세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프라하는 체코의 오랜 수도입니다. 모차르트가 가장 사랑했고 프란츠 카프카가 평생 떠나지 못했던 마력의 도시. 불타바 강 위에 놓인 카렐교는 파란만장했던 체코의 역사 속에서도 약 600년 넘는 시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프라하의 상징입니다. 카렐교를 중심으로 도시 프라하는 나누어지고 또 이어지죠. 입구에 우뚝 선 교탑을 통과하면 길이 약 500m가량 이어지는 카렐교로 마침내 들어서게 됩니다. 자, 드디어 프라하에 입성했습니다. 이것이 프라하 성에서 이 구시가지로 들어갈 때 거쳐야 되는 카렐 다리이죠. 아마 뭐 프라하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지만 카렐교에 이르면 사람들은 정작 건너는 것을 잊습니다. 다리에 얽힌 전설과 역사를 더듬다 보면 발길이 늦춰져 오히려 그 위에 머물게 되는 곳이 카렐교죠.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렐 4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카렐 다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 체코를 비롯해가지고 말하자면 중앙 유럽 전체를 포함하고 있던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근데 카렐 4세가 그 전체의 수도를 갖다가 프라하로 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하 시민들은 아직도 이 카렐 시대의 프라하를 프라하 역사의 가장 황금기, 가장 프라하가 말하자면 잘 나가던 시절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카렐 4세의 지시로 지어진 다리 위에 조각상들이 하나둘 세워진 것은 약 17세기부터인데요. 마치 야외 전시장을 찾은 기분이 듭니다. 걷다 보면 이미 11세기부터 교역의 기반을 잡았다는 구시각 광장에 닿게 됩니다. 프라하의 심장이라 불리는 구시각 광장. 천년 넘는 시간 동안 체코 역사의 배경이 되어온 곳입니다. 시대를 달리하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사방을 둘러싼 광장에서 가장 많은 이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구시청사 건물입니다.
600년 넘게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고 있는 구시가의 명물 천문시계 때문인데요. 위쪽은 천동설에 기초한 천체의 움직임과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가, 아래에는 12개 별자리와 시기별 농사법을 그려넣어 만든 일종의 달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갈자리하고 북두칠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된다. 아니면은 스콜피온이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가 씨를 심을 때다.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계를 보면은 저게 어떻게 시계냐 하는데, 사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별자리의 위치를 보고 시간을 판단했기 때문에 낮에도 별자리의 위치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시계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황금색 원판 전체가 매일 한 눈급씩 돌면서 현재 오늘에 해당하는 별자리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요. 글을 모르는 서민들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매시각 정각이 되면 시계의 인형들이 깨어나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구경하러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드디어 죽음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해골이 종을 치자 허영과 탐욕을 상징하는 인형들이 고개를 저으며 운명을 거부합니다. 곧이어 시계 위에 창문이 열리고 베드로와 바오로에 이어 12사도들이 차례로 등장하는데요. 짧은 퍼포먼스는 4시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I'm telling you, I'm expecting something amazing, which is I'd not seen before. Yeah, this is why you came here. 드디어 중세 느낌이 물씬 나는 어둑어둑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최신형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믿기지 않네요. 14세기 중세의 건축물 안에 설치된 원형 엘리베이터라니. 이대로 몸을 실으면 어디론가 순간 이동해버리는 것이 아닐지 즐거운 상상도 해봅니다. 드디어 담숨에 올라온 전망대. 까마득한 높이 아래로 장난감 같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정교하고도 화려한 고딕 양식의 틴 성당이 구시가지의 상징적인 건축물답게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약 9세기 말부터 역대 체코의 왕들이 기거해온 프라하 성까지 시원하게 바라다 보입니다. 유럽에 오면 항상 탑을 올라가게 되죠. 그 탑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탑이 있고, 제가 서 있는 것 같은 시청탑이 있고, 아니면은 성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유럽의 중세기를 다스리던 3가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탑은 귀족의 권력, 교회탑은 종교의 권력, 그리고 이 시청탑은 시민의 권력이죠. 그래서 이곳은 실제로 우리가 유럽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부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의 근원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동서유럽의 교차로로 중세에 이미 유럽 최대 도시로 성장했던 프라하. 활기 넘치던 옛 시절을 말해주는 듯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베시장인데요. 하베시장은 1232년에 세워진 굉장히 유래가 깊은 시장이에요. 이곳은 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파는 품목이 계속 바뀌어서 산업혁명 시대는 석탄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과일과 야채를 파는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프라하가 워낙 거대 관광 도시다 보니까 많은 관광 상품도 같이 팔고 있다고 합니다. 약 50여 개의 노점들이 줄지어 늘어선 하벨시장. 싱싱한 과일과 채소 덕분에 프라하 사람들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야, 여기 베리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지금 베리가 제철인가 봐요.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보이냐? 야, 자. Hello. That's all? Yes.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대리를 차가운 물에 딱 씻어가지고,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시큼하네요. 상큼한 과일로 피로도 풀고 아기자기한 기념품도 고를 수 있어 여행자들의 발길이 속속 이어집니다. 시장 골목을 벗어나자 거리 곳곳을 누비는 클래식카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띕니다. 이 프라하를 좀 더 멋지게 구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클래식카를 타고 도시를 한 바퀴 도는 건데요. 저도 한번 클래식카를 타고 프라하 성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탄 자동차는 실제로 1900년대에 만들어져 나이가 80살을 훌쩍 넘었다는데요. 오래된 것이 주는 편안함이 그대로 묻어옵니다. 쫙 위로 올려다 보면은 건물들이 양쪽에 쫙 병풍처럼 서 있는데 이 건물이 나한테로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늘 하늘이 파래서 그냥 이렇게 뒤로 젖히고 있어도 정말 좋네요. 미처 발길이 닿지 못했던 골목들 사이로 여유롭게 도시 탐험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아쉽게도 조금씩 목적지에 가까워집니다. 천년 넘는 세월에 걸쳐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온 프라하성. 옛 보헤미아 왕들이 머물던 성은 현재 대통령 관저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구 왕궁들을 포함해 1100여 년 동안 지어진 다양한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라하성은 중세성과 다르게 이 성 안에 들어오면 또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 이유가 큰 기축공사를 해놓고 그 안에 건물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은 어떤 부동산이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귀족들이 이곳으로 이사 와서 이 안에다가 자기의 집을 짓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여기 뒤에 보이는 건물처럼 마리아 테레사 황제가 이 남편을 잃은 귀족 부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여기다 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하성은 하나의 성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성 기축공사 위에 여러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산 흔적이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여러 성당과 궁전, 정원들까지 모두 한데 포함하는 거대한 성체 단지를 가리키는 프라하성. 수세기 동안 흘러온 체코의 역사와 함께 로마네스코와 고딕, 르네상스와 바로크에 이르는 다양한 건축 양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 비투스 대성당은 프라하성을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물. 10세기 때부터 있던 성당을 다듬기 시작해 1929년에야 완공했다고 합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먼저 어마어마한 규모에 압도되는데요. 웅장한 대성당의 실내는 전형적인 고딕 양식을 보여줍니다. 카렐 4세 때 본격적으로 재건축되다가 수백 년간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대성당. 결국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무려 1000년의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작품이 바로 그 성 비투스 성당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의 최후의 심판 장면을 묘사한 이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저 안에 조그만 유리 조각이 몇 개가 들어갔냐면 22만 6천 개의 조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중세기 성당에 가면 중세기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는 현대 시대 작품이 있습니다. 기존처럼 생유리 조각을 모자이크에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스테인드 글라스와 달리 유리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가마에 구워내는 과정을 반복하며 완성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체코의 자부심이자 자랑인 세계적인 화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은 식물 덩굴에서 따온 장식적인 무늬에 우아한 색감까지 무하의 화풍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당을 볼 때 쭉 눈을 갖다가 탁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되면은 아, 이 기둥하고 저 기둥하고 왜 모양이 다르지? 왜 저기에 있는 조각하고 이쪽하고 모양이 다르지? 왜 여기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랑 저쪽 스테인드 글라스랑 스타일이 같지 않지? 이런 거를 보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당을 보게 되면은 왜 유럽에 관광을 오면 사람들이 성당만 계속 보러 다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성당 안에 그 동네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세계 최대의 웅장한 규모만큼이나 장구한 세월의 역사를 품고 있는 위대한 중세 유산 프라하성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구시가지로 향합니다.